이번 시간에는 plist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ist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리얼라이즈고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오브젝트들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요. 애플리케이션의 두 번째 탭인 장비 탭. 우리가 스토리보드에다가 직접 스태틱하게 저렇게 값을 넣었는데요. 저 장비 리스트를 저렇게 스태틱으로 하지 않고요. plist에 저장된 내용을 읽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ist 파일을 만들어야죠. 파일 메뉴에 new 파일. 리소스를 선택하시면 property list라는 게 있습니다. XML property list 파일이죠. 파일 이름은 equipment default라고 하는 plis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저기에 만들어졌고요. 저 plist 파일은 root로부터 시작합니다. root가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린 array를 선택하겠습니다. array를 선택하고 추가해 보시면 내부의 항목이 하나 추가되죠. 내부 항목은 스트링이 아니라 딕셔너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디스클로저 삼각형이 저렇게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저걸 펼쳐주면 내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펼쳐준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항목이 하나 생기고요. name이라고 하는 키의 문자열로 그 값은 hpg2020t 라고 하는 이런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amount에는 정수값이겠죠. 넘버 값으로 15. 우리가 스태틱하게 만든 모든 데이터를 plist에다가 만들 겁니다. 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었으면 new 파일로 장비 리스트를 관리할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야겠죠. UI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로 equipment list view controller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next.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지금 현재 저 장비 리스트를 보여주는 저 뷰 컨트롤러는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equipment list view 컨트롤러여야 하고요. 저 테이블 뷰 역시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 프로토타입 형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셀들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셀 하나를 추가해서 그 셀의 스타일을 라이트 디테일로 만들고 셀의 아이덴티파이어를 equipment 셀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plist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저기에 뿌리는 일이 남았죠. 이번에도 파일의 이름은 스태틱하게 정의하겠습니다. let equipment file name. 우리가 이름 준 equipment default라고 이름을 정의해 놓고요. 변수로 equipment라고 하는 array any 오브젝트예요. any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plist를 읽어내면 그 내부는 ns array 또는 ns 딕셔너리로 읽어집니다. 우리는 array를 root로 선택했기 때문에 array일 건데요. 그 array 내부에 있는 아이템들은 또 키와 값의 쌍을 가지고 있는 ns 딕셔너리가 됩니다. 코코아 오브젝트인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딕셔너리 타입, 스위프트의 딕셔너리 타입을 지정할 수 없고 코코아의 ns 딕셔너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plist를 읽어내면 이렇게 코코아 오브젝트를 얻어내게 되거든요. 그 코코아 오브젝트는 스위프트와 달리 엄격한 타이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입이 정확히 지정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코아 오브젝트에 대한 브리징을 할 때는 저렇게 any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을 간혹 사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리소스 형태로 추가되는 저 plist라는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애플리케이션 폴더 내부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let의 equipment의 URL은 ns 번들의 main 번들로부터 URL for resource 이름은 위에서 정의한 equipment file name이고 extension은 plist라는 extension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 equipment URL for resource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옵셔널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uardlet else를 붙여주는 거죠. URL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no file, 파일이 없네 라고 콘솔에 프린트를 하고 리턴을 해야겠죠. 만약에 equipment URL이 확보되었다면 if let의 equipment array ns arra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아 오브젝트인 ns array가 나오거든요. content of URL equipment
URL로부터 내용을 읽어서 그걸 어레이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약에 이큐먼트 어레이가 확보되었다면 그걸 콘솔에 한번 프린트 해보고요.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인 이큐먼트에 확보한 저 이큐먼트 어레이를 복사해 넣는 겁니다. 어레이로 만들어서 스위프트 어레이죠. 이큐먼트 어레이를 스위프트 어레이로 만들어서 이큐먼트에 복사해 넣습니다. 자, 이제 확보된 이큐먼트 어레이를 활용해서 테이블 뷰에 뿌리면 되는 거죠. 섹션의 개수는 하나, 그리고 로의 개수는 이큐먼트의 카운트만큼, 그리고 셀프 로의 인덱스 패스에서는 셀의 리유저 아이덴티파이어는 이큐먼트 셀, 그리고 셀에 표시할 이큐먼트 하나하나의 이큐먼트 데이터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렛의 이큐먼트 어레이에서 인덱스 패스 로에 있는 엘레멘트를 접근을 하면 그건 NS 딕셔너리가 리턴됩니다. P-리스트를 읽으면 코코아 오브젝트들이 읽어진다 그랬죠. 그 NS 딕셔너리는 스위프트 딕셔너리로 바꿀 수는 있는데요. 그걸 바꿀 때는 스트링의 any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NS 딕셔너리의 속성이 그래요. 문자열로 된 키와 any 오브젝트 타입의 value가 묶여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프트 딕셔너리로 읽어내면 스트링과 any 오브젝트의 쌍을 이루는 딕셔너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가드렛에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리턴의 셀을 여기에서 바로 해버리고요. 확보가 되었다면 이름과 어마운트를 읽어내서 표시할 건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읽어낸다면 그거라도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의 name은 equipment의 name이라는 키에 묶여있는 값이 string이라면 셀의 텍스트 레이블의 텍스트로 name을 넣어줄 거고요. 이 플랫의 amount는 equipment의 amount 키에 묶여있는 값이 int라면 셀의 detail text label의 텍스트로 스트링으로 변환한 amount를 넣어줄 겁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우리는 장비 뷰 컨트롤러를 스태틱 테이블 뷰가 아니라 다이나믹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선택했을 때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읽어낸 P-리스트가 보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P-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테이블 뷰에 표시해 봤고요. P-리스트의 값을 저장할 때는 어레이나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write to fil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을 하면 그게 바로 P-리스트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그래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P-리스트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